네, 데이터 스트럭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택이라는 특별한 메모리 구조와 그 다음에 queue라는 또 다른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담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는데, 이 스택이라는 것은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스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ordered list라고 했는데요. 즉 ordered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어떤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랗게 어떤 그 박스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보이시는데, 이게 실제 메모리 중에 일부를 우리가 스택이라는 공간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 스택의 사이즈는 우리가 스택을 초기화할 때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여기 바닥 메모리와 이 가장 상위 메모리, 그것도 다 미리 초기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스택에 넣는 것과 스택에서 읽어내는 그렇게 두 가지의 간단한 커맨드로 이 스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택은 데이터를 우리가 쓰는 것과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포트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쪽에서 읽고 쓰고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된 이것을 우리가 책을 담고자 하는 박스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제 뚜껑이 위에가 열려 있는 박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스가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넣을 때마다 데이터가 여기서는 책이 되겠습니다. 책을 우리가 하나를 이 비어있는 박스에다 넣으면은 이 위에를 통해서 넣게 되죠.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이 위에를 넣게 되는데, 그러면 이 책이 이 스택의 가장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이 여기 가장 바닥에 처음 넣은 책은 여기에 딱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책을 넣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책도 여전히 이 가장 위에 뚜껑이 열려있는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넣는 데이터, 즉 책은 첫 번째 들어있는 책 바로 위로 쌓이게 됩니다. 즉 책을 또는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기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위로 하나씩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할 때, 즉 쓸 때 주소를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push라는 명령으로서 데이터를 그냥 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그럼 그 데이터는 현재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 바로 위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럼 읽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내는 것은 우리가 pop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책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정도가 한번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비어 있었던 박스에 우리가 책을 하나 넣고 첫 번째 책을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넣은 것은 첫 번째 책 위로 갔을 것이고, 세 번째로 넣은 책은 또 두 번째 책 위로 쌓였겠죠. 그렇죠? 요 1, 2, 3이 넣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여기서 하나 꺼낼 때는 이 pop이라는 명령을 쓰는 것인데요. 이 pop으로 해서 책을 하나 꺼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책을 꺼내겠다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책을 꺼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은 가장 위에 있는 책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 3번 책이 없어지고 2번 책이 가장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빼낼 때는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빼내게 됩니다. 즉 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죠. 이 1, 2, 3의 순서는 바로 시간적으로 넣은 순서인데, 즉 가장 먼저 넣은 데이터는
1번 이 경우는 가장 바닥으로 가고 가장 나중에 넣은 데이터가 가장 위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뺄 때는 반대로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빠집니다. 즉, 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넣는 것을 인풋이라고 해보면 요것은 first input이 되겠죠. 가장 첫 번째 넣기 때문에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것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last inpu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으로 읽어서 빼려고 하니까 어느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냐면 요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즉 last input이 first output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그게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3번을 우리가 빼내야 2번이 보이고 그리고 2번을 또 빼내야 가장 밑에 있는 1번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ast input, first output 우리가 last input, first output이란 말을 쓰고요. 또는 first input, last outpu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택이라는 메모리는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것, 이 경우는 3번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스택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무엇이냐면 요것입니다. 요것. 이름을 우리가 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상관없는데 이 탑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스택 내에서 현재 바닥이 어디냐. 즉 바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 최초에는 바닥이 여기였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넣었으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3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들어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를 또 4번째 걸 하나 넣는다. 또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러면 이 탑이 증가합니다. 요걸 다시 가리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만약에 4번을 우리가 그럼 뺐다. 이거를 읽어갔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탑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탑이라는 이 포인터는 항상 현재 들어있는 스택에 들어있는 거기 중에 가장 위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렇죠? 즉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되겠죠. 가장 나중에 들어온 또는 가장 먼저 빠지게 될 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스택이 동작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것을 좀 지우고요. 자, 현재 스택에 이렇게 데이터가 한 개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택에 지금 보시다시피 A027C410라는 데이터가 현재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push라는 커맨드를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이 push 다음에는 항상 뭔가 값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ush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데이터를 이 안으로 쓰는 것이죠. 이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죠. 데이터를.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 안에 저장할 것인지 그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push하고 요 b4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요 뒤쪽에 나온 요거 데이터를 스택 안으로 넣어라 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b4 000 하는 것이 이 데이터가 스택 안으로 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스택 현재 바닥은 이 A0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쌓여야 되겠죠. B4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B4 000012C 이렇게 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밑에 있었는데 하나 증가했죠. 탑 포인터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 번 push하고 이번엔 다른 데이터 70C00 이렇게 있는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push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70 데이터가 요로 들어가게 되겠죠. 현재 있는 데이터의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탑이라는 포인트는 또 위로 하나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00005가 이번에는 요로 들어가고, 탑 포인터도 여전히 위로 하나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를 연속으로 푸시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우리가 먼저 넣은 이것이 여기 밑으로 갔고, 가장 나중에 푸시한 이 데이터가 가장 위로 갔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팝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 팝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인데요. 이 팝이라는 명령어는 참고로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거꾸로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어는 그냥 단순히 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스택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바깥으로 읽혀 나오게 되는데, 어느 데이터가 읽혀 나오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택 안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 즉 가장 나중에 넣은, 이게 가장 나중에 넣었죠. 가장 최근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현재 탑 포인터가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탑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 왜냐하면 탑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읽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읽어낸다는 얘기는 이것을 읽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걸 읽어내는 것이죠. 읽어내고 나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걸 읽어냈기 때문에 궁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값,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값이 우리가 가장 마지막, 가장 그 나중에 들어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즉 탑이라는 포인터가 다시 아래로 감소해야 됩니다. 즉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요 팝으로 해서 요 데이터를 읽어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값은 0005가 우리가 팝을 해서 읽어갔지만, 요 값은 그냥 메모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메모리를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뭐 0이라든지 이런 값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야 이 값은 뭐 지워지지 않죠. 그냥 그대로 메모리에 그냥 남아 있는데, 단지 이 탑이라는 포인터를 우리가 요 푸시해서 팝해서 읽어갔기 때문에, 팝이라는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보기에는 요 005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바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또 푸시를 한다, 또 푸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0, 2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푸시를 한번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탑이라는 포인터가 하나 위로 증가하게 되면서 요 값 1000, 2000이 여기에 어차피 오버라이트 하게 되겠죠. 이 위에 덮어 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 아까 005가 남아있는 값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그냥 넣어라, 푸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내라, 팝, 그리고 현재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요 탑이라는 포인터, 이 포인터가 데이터가 하나 새로 푸시해서 들어갈 때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 빼낼 때는 다시 밑으로 감소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스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쓰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이 데이터 관리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래밍, 뭐 C라든지 C++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첫 번째 용도는 바로 여기 보시는 로컬 변수들, 즉 지역 변수, 로컬 변수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이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지금 보는 함수는 단지 그냥 조그만 서브루틴에 해당합니다. 서브루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들을
서브루틴이라고 하죠. 왜 서브루틴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무슨 .c라는 파일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많은 함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어딘가에는 메인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메인 루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루틴에서 뭔가 어떤 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서브루틴들을 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abc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럼 abc라는 함수가 어딘가에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브루틴인데 이쪽 메인 쪽이 메인 루틴이고 메인 루틴에서 서브루틴을 불러서 쓰죠. 그래서 서브루틴으로 콜을 해서 서브루틴으로 잠시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 나머지 메인 루틴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 이런 서브루틴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실행하거나 처음 시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이 서브루틴이라는 것은 항상 서브로서 메인 루틴에서 불러줬을 때만 잠깐 실행되는, 그리고 실행이 된 다음에는 항상 메인 루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즉, 이 서브루틴에 그래서 항상 끝에는 retur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turn. 이게 return이 보통 여기서 return하는 것은 이제 돌아갈 때에 무슨 값을 가지고 갈 것이냐, 메인 루틴으로 가져다가 다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값을 여기다 return을 하죠. 예, 근데 뭐 이게 만약에 return할 값이 없다면은 뭐 return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return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 서브루틴은 항상 메인 루틴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메인 루틴에서 시작해서 끝도 메인 루틴에서 끝나는 것이고 서브루틴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죠. 여기서 다시 그 메인 루틴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메인 루틴의 남은 부분을 실행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루틴 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계산을 한다든지 뭐 독립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드는데 지금 이 경우에 예를 들면 add2라는 함수를 서브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인테저 값을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그것을 2개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다시 인테저 타입인데요. 더한 값을 리턴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서브루틴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i32int 인테저 로컬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왜 로컬 변수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정수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변수가 요 서브루틴 안에서만 실행이 되고 그리고 요 안에서만 잠시 정의되어서 잠시 값을 담아 나왔다가 그 다음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다른 곳에서 메인 루틴이라든지 또는 다른 함수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 값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요 i32 out이라는 요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 요 add2라는 함수로 점프해 왔을 때 잠시 생성돼서 요걸 계산할 add2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요 잠깐 동안만 잠시 생성됐다가 잠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add2라는 함수가 종료되게 되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즉 이 i32 out이라는 것은 정말로 임시적으로 잠깐 요 add2 함수가 실행되는 아주 짧은 그 순간 잠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 메모리에 항상 우리가 잡아놔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잠시 썼다가 사라져도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로컬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로컬 변수들을 우리가 어느 메모리에 생성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이제 컴파일러가 하는 일인데 컴파일러가 일반적으로 요즘 컴파일들이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들이 이 전체 우리가 함수를 짜면 이 함수를 컴파일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실행되는 이런 변수 값은 요 변수, 요 i32 out이라는 요 32비트 인테저죠. 32비트 변수를 요거를 스택이라는 메모리 안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 함수를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즉 메인 루틴에서 이 add2라는 함수로 이 점프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스택이라는 모양이 이렇게 지금 왼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add2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 그렇죠? just before add2, 그죠? add2 함수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 그때 스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dd2 함수로 들어와서 이 add2 함수 안에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요 첫 번째 줄, 요걸 실행하는데, 요걸 실행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로컬 변수죠. 잠시 실행됐다 끝나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러가 여기 스택 안에 공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것, 이 스택이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 스택 안에 요 i32 out이라는 요 변수를 하나 생성하게 되죠. 즉 푸시로 해서 요 데이터 i32 out, 지금 0으로 초기화했는데요. 이 값이 0으로 초기화된 이 i30 out이라는 것을 스택에다가 새로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택에 데이터를 하나 생성해서 생성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요 탑 포인터가 올라가겠죠? 하나? 그렇죠? 요게 하나 생성돼서 스택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탑 포인터가 위로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이제 실제로 뭐 이런저런 동작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함수로 들어올 때 i32 value 1이 예를 들어 4가 들어왔고 i32 value 2가 뭐 예를 들어 6이 들어왔다. 아니죠. 12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요 4하고 16이라는 값이 요 함수 안에서 더해져서 10이라는 값이 더해져서 요 i32 out이라는 요 변수 안에 16이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i32 out이 어디 있냐면 스택 안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16이라는 게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16이 우리가 10진수로 16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6진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진수로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계산한 결과가, 그렇죠? i32 out이 여기 있으니까 스택 안에. 그래서 10이 되죠. 그래서 10이 되고 우리가 요 안에서 요 add2라는 함수 안에서는 여전히 그냥 정상적으로 여기 사용이 되죠. 계산한 결과가 저장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함수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이 자동적으로 팝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함수가 돌아가는 순간, 즉 바로 add2 함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add2 함수 직후에, 즉 직후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add2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갈 때에 이 팝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리가 여기 이미 여기 사용했던 이 로컬 변수, 즉 i32 out, 이 로컬 변수를 스택에서 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내기 때문에 탑이라는 포인터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 1번 형태의 스택하고 2번, 만약에 우리가 3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면 우리가 요 함수, 이 서브루틴이 실행되는 요 잠깐 순간의 스택 모양은 2번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 프로그램 실행되는 중간에는 스택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2번 형태가 되고, 이 함수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실행된 바로 직후는 1번하고 3번입니다. 근데 1번하고 3번이 동일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과 이 함수가 실행된 직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스택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함수, 로컬 함수 안에서 요 로컬 변수 i32 out이라는 게 잠시 임시로 우리가 빌려서 스택 안에 공간을 빌려서 잠시 사용하고
결국에는 원래대로 다시 돌려버리는, 즉 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 안에서 로컬 변수를 2개를 만들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로컬 변수가 요 안에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탑 포인터가 그걸 마지막 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이 2개의 변수가 생성이 되고 이 2개의 변수를 우리가 로컬 변수를,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또 이 함수가 종료가 될 때 그 2개를 다 빼버리는 거죠. 팝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 우리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을 짜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이 스택이라는 공간을 다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역 변수, 로컬 변수를 이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택의 중요한 용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스택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 쓰이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이 예제도 아까 앞에서 봤던 예제와 동일한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예제에는 int라는 main이라는 메인 함수, 메인 루틴이 있고, 이 메인 루틴 안에서 add2, 서브루틴을 콜을 하죠. 그래서 서브루틴이 아까와 동일한 서브루틴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가 어떻게, 이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컴파일을 하고 링크도 한 다음에 바이너리 형태로 바뀌고 나면 그 바이너리 형태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에 그 실행될 때 그 바이너리가 결과적으로 이 컴퓨터의 메모리 맵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게 되죠. 즉 바이너리 형태로 이 메모리 맵, 컴퓨터 내 전체 메모리 맵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main이라는 함수와 add2라는 함수는 사실은 연결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별개로 컴파일이 돼서 별개의 바이너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독립적인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별개로 떨어져서 바이너리 상에서 떨어져서 메모리 맵에 로드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메인하고 add2가 붙어도 괜찮고요. 상관은 전혀 없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메인의 이 첫 줄부터 하나씩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하다가 갑자기 add2라는 함수를 만납니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add2라는 함수를 만나면 add2라는 함수로 점프를 하게 되죠. 일로. 그래서 점프를 해서 또 add2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add2라는 함수가 실행을 마치고 나면, 끝까지 마치고 나면 다시 원래 메인 함수에서 점프를 해서 갔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원래대로 다시 리턴해 오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남은 부분을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실행하다가 add2로 점프를 하게 되면 add2로 가서 이제 add2에 있는 이 함수의 내용, 즉 이 경우는 덧셈을 하는 것인데 이 덧셈을 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즉 이걸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든 컴퓨터는 이 메인 함수에서 점프를 해서 add2로 가서 add2를 실행하고 있는 그 동안은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즉 CPU가 이 add2 계산을 하느라고 신경을 쓰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동작을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리턴을 해야 될 때 어디로 리턴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리턴해야 되는지를 어디로 리턴해야 되는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나, 저장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상황처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10번째 줄까지 봤는데 누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래서 재밌는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친구랑 핸드폰으로 1시간 동안 재밌게 즐거운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화를 하는 동안은 이게 서브루틴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걸 메인 루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가 서브루틴입니다. add to와 마찬가지 서브루틴. 이 서브루틴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이 1시간 동안 떠드는 이 시간 동안은 우리는 항상 친구와 대화하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을 해서 1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떠든 다음에 이제 통화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랑 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걸 책을 나머지를 읽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잊어먹은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점프를 한 다음에는 열심히 이 서브루틴, 즉 이 핸드폰 그 통화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 잊어먹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줄까지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 다음 돌아와서는 11번째 줄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부터 읽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부터 읽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 전화 받기 바로 가기 이전에 즉 10번째 줄까지 읽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울렸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10번째 줄까지 읽었고 이제 11번째 줄부터 읽으면 된다 라는 것을 어디다가 써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고 10일이라는 숫자를 적어놓죠.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핸드폰을 받고 친구랑 1시간 동안 또는 2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친구랑 재밌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는 뭘 하죠? 아까 적어놓은 걸 보면 되죠. 적어놓은 걸 보면 아까 10번째까지 읽었고 이제 11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는구나 하고 이 적어놓은 값을 우리가 딱 보고 이 적어놓은 숫자 10일이라고 썼으니까 11번째 줄부터 마저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서브루틴으로 가서 뭔가 실행할 때는 메인 루틴으로 나중에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것을 적어놓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메인 루틴에서 점프를 해갖고 이 add to라는 서브루틴을 실행하고 다시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이 메인 루틴에서 점프를 하는 요 순간에 다시 돌아올 곳,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올 곳을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add to가 종료가 되는 이 시점에 적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어놓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주소값입니다. 주소값.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메모리 맵에 우리가 실행할 때는 모든 이 코드가 바이너리 형태로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메모리예요. 바이너리 형태로 메모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이제 메모리의 일부 주소가 매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와야 될 그 곳에 메모리 주소가 있죠. 그 메모리 주소를 적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은 것은 책의 몇 번째 줄까지 읽었는지 11번 줄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소값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에 그 명령어가 있는 주소값 이 주소값을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다 적어놓냐 하는 것이죠. 어디다 적어놓냐면 그 값을 바로 스택에다 적어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스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메인 루틴을 실행하는 중간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점프를 하기 직전에 즉 요 add to라는 것이 실행하기 직전 여기쯤에 바로 직전에 뭘 해야 되나요? 내가 돌아올 곳 다시 돌아와야 될 그 번지를 여기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푸시해서.
푸시를 해서 적어놔야 됩니다. 여기다. 그러면 푸시를 해서 돌아올 어드레스, 리턴 어드레스라고 쓸까요? 리턴 어드레스를 여기다 적어놔야 되고, 그렇게 여기다 푸시해 놓고, 그러면 이제 탑 포인터가 또 위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리턴 어드레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리턴 어드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컴파일이 돼서 바이너리 형태로 메모리 안에 이 하나씩 메모리 형태로 바이너리 형태로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add2라는 함수를 콜하는 그 명령어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여기 점프하는 바로 요 지점. 요게 이제 add2가 실행되는 건데, 이 add2가 실행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번지로, 예를 들어 한 100번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게 100번지라고 하면 그 100번지에 바로 add2로 점프해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실행하다 100번지에 가서 요걸 만나서 우리가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대비해서 아까 리턴 어드레스를 여기에 스택에 넣어놔야 된다 그러는데, 이 리턴 어드레스, 즉 돌아와야 될 주소값, 이 푸시해서 스택에 넣어놓는 이 주소값은 몇 번지를 넣어놔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100번지, 우리가 100번지에서 점프를 했는데, 100번지를 실행하고 점프를 했는데 100번지를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서 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100번지, 즉 add2로 점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요 100번지의 바로 다음 거. 왜냐면 100번지까지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점프를 한 것이고, 요 바로 직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요 add2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10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요런 어드레스가 되겠는데, 대충. 그래서 만약에 100번지 다음 이 메모리 상에서 우리가 명령어가 100번지 다음 게 104번지다. 그럼 이 104번지를 여기다 스택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add2가 다 실행이 되고 돌아와야 될 시점, 서브루틴이 끝나고 돌아와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이 스택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때 팝을 하죠. 팝. 요 마지막 지점에, 그렇죠? 서브루틴의 마지막 지점에 리턴 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팝을 합니다. 그러면 요 리턴 어드레스, 이 경우는 104가 되겠는데 104가 빠지게 되겠죠, 일로?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되면서 거기서 104가 요 104를 읽어내게 되고, 그래서 104를 보고 그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100번지까지는 아까 실행해서 점프를 한 것이고, 요 104를 꺼내서 바로 거기서부터 실행을 쭉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형태, 우리가 함수로 점프를 할 때 다시 돌아올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놓는 이런 형태로 또 스택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격을 잠시 보시면 여기 넣어놓는 요 값, 리턴 어드레스인데, 요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 이제 아까 넣어놓는다 그랬는데, 이 스택에 넣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서브루틴이 끝나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팝을 해서 이거 리턴 어드레스 이 104를 꺼냈죠. 꺼내고 나면 이 여기에 넣어놓은 이 104라는 이 값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 리턴 어드레스를 여기다 저장하는 이 값, 이 리턴 어드레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 서브루틴을 실행하는 그 사이 동안만 여기다가 기억을 시켜놓고, 서브루틴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 리턴 어드레스를 다시 팝해서 빼내게 되고, 그 다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값입니다. 리턴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 리턴 어드레스도 어찌 보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넣어놓는 그런 값이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필요한 값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만 잠깐 필요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택에다 넣어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용도로 스택을 이용하게 되고, 지금 이것은 스택을 가지고 C++의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스택을 클래스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컨스트럭터가 있고 디스트럭터가 있죠. 왜냐하면 스택이라는 것도 메모리를 이만큼 초기화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고, 그거를
없애는 어떤 그 디스트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푸시와 팝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가 되겠고요. 푸시 할 때는 뭔가 값을 하나 주게 되고, 팝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이 스택이라는 것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스택이라는 공간에 대표하는 주소, 그것이 요 포인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스택이라는 게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 스택 어레이를 딱 잡기 위한 어떤 포인터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탑,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죠. 가장 위에 있는 그 엘리먼트, 여기서 엘리먼트라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커패시티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컨스트럭터인데, 이 컨스트럭터 안에 보시면 요 여전히 템플릿은 뭐 int라고 만약에 보셔도 되고, 또는 바이트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뭐 이렇게, 요 커패시티가 이제 사이즈인데, 그 스택에 몇 개나 넣는지 그 사이즈만큼의 동적 할당을 하죠. 그렇죠? 예, 동적 할당 컨스트럭터에서 하고 있죠. 즉 동적 할당을 이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요 각각은 t 타입이고, 요것은 타입이 t 타입. 요 t는 뭐 인테저 타입일 수도 있고, 요 각각이 t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요런 것이 궁극적으로 커패시티 개수만큼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스택을 초기화하는, 그렇죠? 스택을 초기화해서 스택이라는 공간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 디스트럭터가 여기는 없는데 다음에 있나요? 여기 디스트럭터가 빠졌는데, 디스트럭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요 스택, 요 포인터, 스택이라는 걸 지우면 되겠죠. 그냥 delete, 그 함수, 디스트럭터 안에 보면, 함수 요거를 스택, 여기. 요거 넣고, 이 스택이라는 요걸 지우면 되겠죠. 디스트럭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푸시, 팝. 근데 이 푸시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팝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 푸시라는 함수는 여기 우리가 받은 이 값을 스택에 넣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줄이죠. 한 줄. 즉 우리가 받은 값 x, 이 값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 하면 이 탑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까 우리가 스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렸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단지 이것을 돌려가지고 요게 바닥이 여기고, 이렇게 값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이건 아까 위로 값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위로 갔는데 이건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A, B, C, D 현재 스택에 4개 값이 들어있는데, A라는 게 가장 오래된 데이터고 최근에 가장 들어온 것이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탑이라는 포인터가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푸시 명령을 한번 실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 푸시하고 데이터를 2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2라는 값이 스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탑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플러스 탑이죠. 탑이라는 거 하나 증가시키고, 그럼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2를 넣는 것이죠. 요렇게. 그렇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요것입니다. 요 코드를 보면 이렇게 한 줄이죠. 탑을 먼저 증가시키고 스택의 그 자리에 x를 넣는 것이죠. 팝은 어떻게 될까요? 팝은 이렇게 됩니다. 요 한 줄. 그렇죠? 뭘 하는 것이냐면, 요거는 이 탑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감소시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감소시키는, 그냥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예, 그 디스트럭터, 여긴 디스트럭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안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수라고 봐도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탑을 그냥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가 여기서는 디스트럭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스택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Q라는 그런 다른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라는 것도 여전히 ordered list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임의대로 아무데나 데이터를 아무 곳이나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순서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죠. 우리가 스택이라는 걸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 Q는 주로 스택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택은 데이터를 우리가 쓰고
데이터를 읽고 하는 것이 한쪽 방향에서 다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음 넣은 데이터가 가장 바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넣은 데이터가 위로 가기 때문에 빼낼 때도 가장 위에, 즉 가장 나중에 넣은, 가장 나중에 인풋이, last 인풋이 first output이었습니다. 스택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Q는 input, 즉 write, 쓰는 그 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내는 쪽이 서로 반대쪽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한쪽에서는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읽어내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우리가 이 Q가 한번 비어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Q에 첫 번째 데이터를 하나 넣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이 위에서 탁 넣게 되면 이 바닥으로 가게 되겠죠.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데이터를 넣으면 두 번째 데이터가 그 위로 쌓이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빼겠다, 읽어가겠다 하면 읽어가는 것이 이 바닥으로 읽어가게 됩니다. 이 밑에서 빼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온 것이 첫 번째 빠집니다.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즉, 이 Q는 어떤 성질이냐면 첫 번째 인풋이 첫 번째 아웃풋이다. 가장 첫 번째 들어간 것이 가장 첫 번째 들어간 것이 가장 첫 번째 빠지고 나중에 들어간 것이 가장 나중에 빠지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즉, 이 Q는 P4, FIFO 또는 P4라고 부르는데 스택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 안에다 넣는, 즉 아까 스택에서는 push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add라고 썼지만 같은 것입니다. 즉 뭐 push라고 하든지 스택에서 이렇게 불렀지만 여기서는 지금 add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책들은 insert라고 쓰는데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이 안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 아까는 pop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delete라고, 여기 delete라고 썼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데이터를 읽어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 Q에서는 데이터를 위에서 쓰고 아래서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front하고 rear는 우리가 다른 데서는 흔히 tail이라고 또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 front하고 tail,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스택에서는 포인터가 한 개 필요했죠. 탑이라는 포인터 한 개가 있으면 됐는데 이 Q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rear, 요 tail이라는 포인터는 새로운 값이 들어올 때, 그렇죠? add 할 때 새로운 값이 들어올 때 변하게 되고요. tail은. 그 다음에 요 front라는 것은 값을 읽어갈 때, 즉 delete 할 때 요 front라는 포인터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값을 새로 넣을 때 요 tail이 변하게 되고 값을 새로 읽어갈 때 프론트 이 포인터가 변하게 되고, 즉 값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은 서로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add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d는 아까 말한 대로 push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d라는 또는 push라는 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까 push와 마찬가지로 값을 줘야죠. 그죠? 무슨 값을 추가하는지 값을 추가하는 거니까 요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추가해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지금 Q에 그 값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까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 front하고 요 rear 포인터가 둘 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값을 추가할 때는 rear라는 포인터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값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그 값이 rear라는 포인터가 하나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add 명령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rear라는 포인터가 또 증가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또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0005 요 값이 이제는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리어라는 포인터가 위로 증가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가 여기 Q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것이 프론트하고 이 리어 또는 테일, 테일이라는 포인터 두 개가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 프론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테일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서로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Q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Q라는 거 안에 실제로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경우는 지금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리어하고 테일하고의 간격을 세려보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이 프론트라는 게 가리키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가 2일 것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렇죠? 즉 리어하고 프론트의 간격이 즉 리어에서 프론트를 그냥 빼면 되는데 리어에 빼기 프론트 요 간격이 3이죠. 그렇죠? 즉 데이터가 3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 숫자랑 요 간격은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델리트라는 명령, 즉 아까 그 스택으로 보자면 팝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팝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제 값을 하나 결국에는 빼내는 것인데요. 읽어내는 것인데 어느 값을 읽어내야 됩니까? 이 스택은 Q는 first input, first output이라고 그랬죠. 즉 읽어내는 것이 밑으로 첫 번째 들어온 것을 먼저 읽습니다. 즉 어느 게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왔냐면 요게 가장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읽어냅니다. 그러면 요게 읽어내게 되면 아까 이렇게 읽어낼 때는 뭐가 변한다 그랬냐면 이 프론트라는 포인터가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론트라는 포인터가 위로 하나 증가하면서 이 값을 읽어내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될까요? 요런 모양이 되겠죠. 프론트가 하나 위로 증가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Q 안에는 이제 2개가 남은 것이죠. 하나를 빼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간격도 당연히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새로 여기다 추가하고 데이터를 읽어내고 할 때마다 요 리어라는 포인터가 증가하고 Q라는 포인터가 또 데이터 읽어낼 때마다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위아래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Q를 요걸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가 방향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옆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리니어 Q라는 것은 이제 Q가 이 번지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렬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리니어 Q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론트라는 것이 여기를 가리키고 리어라는 것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프론트가 가리키는 값은 0이고 리어라는 것이 번지를 4번지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간격도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새로 추가될 때마다 리어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고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고 요 A, 요게 가장 최초로 들어온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push2라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 이 push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서는 add라고 했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실행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리어라는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여기서처럼 움직이고 그 2라는 새로운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팝을 한번 해본다, 즉 delete 한번 실행해 본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미 들어온 이 데이터 값 A가 되겠죠. A가 이제 바깥으로 읽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그러니까 프론트 포인터가 증가하고 A라는 값이 읽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프론트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프론트도 읽어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가고 리어라는 포인터도 새로운 값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Q라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초기화를 할 때 정해진 사이즈가 있죠. 이 경우는 데이터를 10개 담을 수 있도록 처음에 Q를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씩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10개,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10개 넣게 되면 이 끝까지 갑니다. 리어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론트, 데이터를 뭐 한 6개 정도 읽어냈다 그러면 프론트도 뭐 한 이쯤 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1번째 데이터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리어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중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Q라는 이 사이즈는 10개밖에 없지만 데이터가 10개 이상을 계속 쓰면서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Q라는 것을 우리가 운용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리니어 Q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서큘러 Q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메모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순간에 값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여기에 ABCD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푸시를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값을 E라는 값을 추가하고 F라는 새로운 값을 2개를 추가했습니다. E하고 F. 그러면 새로운 값을 하나 추가해서 E가 추가됐을 때는 우리가 리어가 하나 증가하고 E가 여기 써지죠. 그러면서 리어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건 없고 그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또 새로운 값을 F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면 F를 여기다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리어 포인터도 오른쪽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가 우리 이 정해진 Q 사이즈는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이 Q의 가장 끝으로 오게 되면 근데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다시 원래 처음으로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큘러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서 처음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F를 여기다가 쓰고 리어 포인터가 1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처럼 E, F하고 리어라는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팝 값을 2개를 읽어낸다 치면 이 경우는 프론트가 오른쪽으로 두 번 움직이면서 이 값을 읽어냈죠. 그래서 결국은 프론트가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도 오른쪽으로 2번 이동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서큘러 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그냥 단지 그림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일자로 쭉 생긴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지금 현재 이렇게 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휘어서 돌려보면 그렇죠? 돌려보면 우리가 이거를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0번 여기 5번 0번이 이쪽으로 오고 5번이 이쪽으로 오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양쪽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둥그렇게. 즉 그런 식으로 그린 것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 있는 요거는 1, 2, 3, 4 여기 Q에 ABCD가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푸시 EF 새로운 값을 2개를 넣게 되면 이게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D 다음에 E 여기 넣고 그 다음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리어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푸시를 2번 하게 되면서 EF를 쓰고 R 포인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R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겠죠. 프론트 포인터는 원래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팝 2번 하게 되면서 이 프론트 포인터도 2번 시계 방향 돌아서 결국에는 요걸 가리키겠죠. 프론트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런 모양이 됩니다. 프론트는 여기, 리어는 여기.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원래대로 펴갖고 리니어하게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Q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항상 이것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큘러하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궁극적으로 이 프론트 포인터도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 프론트 포인터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프론트 포인터도 돌아서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어 포인터, 프론트 포인터 이 둘 다 서큘러하게 도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프론트 포인터도 움직이고 리어 포인터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론트와 리어 포인터가 같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Q가 아까 앞에 있던 그림인데 이렇게 있다고 치고 리어라는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고 프론트라는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 2, 3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데이터를 새로 하나 추가하게 되면 리어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데이터를 새로 읽어가는 팝을 하게 되면 프론트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새로운 데이터를 애드하는 속도보다 그죠? 새로운 데이터를 읽어가는 이 프론트, 이게 이제 프론트가 움직이는 건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죠. 즉 델리트인데 이 델리트의 속도가 빠르다. 즉 여기 속도인데 속도.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속도보다 데이터를 읽어가는 속도가 빠르다.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새로 추가하는 거는 추가할 때마다 R이 움직이는데 그 속도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뭐 1초에 한 번씩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추가하는데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 이 프론트 포인터가 움직일 텐데 이게 움직이는 것은 뭐 0.5초마다 한 번씩 읽는다. 훨씬 빨리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새로 데이터는 천천히 추가되고 읽어가는 데이터는 빨리빨리 읽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 프론트가 R을 따라잡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프론트하고 리어가 만나는 똑같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빨리 이게 읽어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이 Q 안에 데이터가 없다. 왜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오는 족족 바로바로 읽어가는 게 빠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읽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 안에 없는 거죠. 즉, Q가 비어있는 그런 현상. Q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일 때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게 됩니다. 결국에는 프론트가 리어를 따라잡은 거죠.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번엔 반대로 만약에 추가하는 속도,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하는 속도가 읽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추가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니까 이 R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읽어가는 속도, 즉 델리트하는 속도는 천천히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R이라는 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 R이 또 서큘러하게 돌겠죠? 이렇게 돌아서 궁극적으로는 이 프론트를 따라잡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R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R이 빨리 움직이면서 프론트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궁극적으로는 R이 프론트를 따라잡고 그런 순간은 뭐냐면 바로 이 버퍼가 전체가 가득 차는 이 Q가 가득 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리어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프론트를 따라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Q는 가득 찹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두 개가 동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퍼 가득 차도. 즉,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에러죠, 에러. 그죠? Q가 빈 경우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Q가
가득 찬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곳과 프런트의 적절한 속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 큐 사이즈, 큐의 사이즈도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이런 현상이, 이런 큐가 가득 차는, 즉 그 새로운 데이터가 빨리빨리 추가되는, 읽어가는 건 천천히 읽어가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큐를 좀 크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은 하겠지만 발생하는 빈도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가 큐 사이즈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큐 사이즈와 이런 것들을 다 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